자, 지금부터 이제 발표를 들어갈 거고요. 시간 4분 되면 제가 다음 발표를 위해서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조부터 먼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3조이고요. 용국중학교 빈가온 친구와 저는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구속여자고등학교 제2학년에 재학 중인 박찬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네, 소외되는 사람 없는 학교, 그리고 각자의 역량을 존중받고 또 진로를 찾아주며 네, 그리고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또 모두가 소통하는 네,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운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다움을 실현하는 학교. 네, 저희가 원하는 학교는 이런 학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학교가 만들어지고 또 후에 대학에서도 뭔가 학생들의 그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또 학생들의 행복권이 보장될 수 있는 대입제도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4개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네, 먼저 수능 절대평가 도입인데요. 변별을 위한 수능 상대평가는 수험생에게 지나친 압박을 줍니다. 사실 나의 경쟁자는 나인데 뭔가 저 경쟁자가 되게 옆에 친구들을 밟아야만 올라갈 수 있고 그런 제도가 바람직한지는 의문인데요. 그리고 수험생에게도 행복할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제 수험생의 경우에는 수능을 준비하고 대입을 준비를 하면서 행복할 권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도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저희는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하되 뭔가 커트라인이 세분화된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수시 비율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시험 한 번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보단 학교 생활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그 학생에 대한 더욱 자세한 평가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세 번째는 고른 기회 전형 확대인데요. 현재 대학에서 고른 기회 전형, 특성화고 전형이나 농어촌 전형 등 고른 기회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현저하게 적습니다. 네, 그 전체 인원 중에서 25명 정도밖에 안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현저하게 적지요. 네, 교육의 평등을 위해서 고른 기회, 농어촌, 저소득층, 특성화고, 특수교육자 등등의 전형을 확대해야 하고요. 다양한 고른 기회 전형들이 앞으로 더 늘어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공 적합성 확인 가능한 수시제도인데요. 학업 능력만 중요시하기보다는 뭔가 전공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다움을 실현할 수 있는 그리고 개성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시제도가 나와야 하는데요. 저는 현재 고등학생으로서 뭔가 공부 면에서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지만 자신의 꿈에 대한 열정과 그런 목표의식은 참 뚜렷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교 또 학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 고등학생으로서 전공 적합성이 확인 가능한 수시제도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여자중학교 3학년 이도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곡중학교 3학년 장준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6조의 발표 주제는 혁신의 중심이 학생이 되는 학교입니다. 요즘 혁신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자리도 개최가 된 거겠지요. 그래서 저희 조에서는 혁신을 주제로 잡고 이러한 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존의 고전적인 틀에서 벗어나 기존의 해가 지고 악습을 버리는 학교가 되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파악하며 학생만의 특색과 개성을 살려주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휴식처가 될 수 있는 학교를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조는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 대화를 해보았는데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사교육 방지를 위한 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학부모의 비용이 부담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평가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수능의 절대평가로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부담을 완화시켜야 하며 학생부
종합 전형을 관소화시켜 학생의 사교육 방지 및 입시 준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해야 합니다. 또한 저희는 수행 평가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교과 시험 외의 비교과 활동의 확대로 인한 학생들의 창의력 제고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고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수능을 준비하다 보면 정해진 틀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하고 늘 푸는 문제,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타파해보고자 저희는 수행평가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확대하게 된다면 대부분 사교육으로 만들어진 공부 형식을 수행 혹은 시험 외의 인성 위주의 활동을 통해 채울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왔고, 또 교과목에 대한 주입식 교육을 방지하고 그 교과목에 대한 심화 탐구가 가능하다라는 의견 또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이과 통합 방향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또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문이과 통합은 좋습니다. 미래가 원하는 인재상도 융합 인재상이라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융합 인재도 필요하고 그 부분에 발달된 인재도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이과 통합반, 문과, 이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하여 미래가 원하는 인재상, 그리고 고전적으로 이 한 분야에 집중하여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또한 발굴을 하자라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조의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3학년 김혜원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곡정고등학교의 2학년 장재혁입니다. 네, 저희는 먼저 꿈을 이룰 수 있는 시발점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시작과 끝을 중점으로 해서 이런 활동을 전개했는데요. 먼저 스스로의 길을 발견하고 개척할 수 있도록 돕고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학교, 그리고 이 방향성이 제시된 후에는 모두가 어울릴 수 있고 다양한 의견 공유를 통해 발전적이고 뭐든지 열심히 할 수 있는, 위험에도 도전해보는, 또 이런 시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롭게 바라보고 관찰하는, 마지막으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결과적으로 집중하여서 목표를 이룬다라는 총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제목을 정했고 이런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이제 에피타이저가 끝났으니까 메인 디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평등한 기회, 저희는 이제 대학교 입시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하고자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 사회에서는요, 대학교 4년이 우리 평생 인생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평등한 기회 보장. 전형료 같은 경우에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대학교 갈 때 입시 서류를 낼 때 내야 되는 그런 전형료 부담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대학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전형료로만 30만 원, 되게 비싸게 내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형료를 조금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유형과 지역차 고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출마 당시에 그 공약서에 보면은 지역 차별이나 이런 것을 좀 개선하겠다, 지역 교육 차이를 재개선하겠다,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걸 토대로 저희가 이것을 나타냈고요. 능력과 재능을 최우선시는요, 성적 순으로 매기는 것이 아닌 능력 순으로, 재능 순으로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 여기는 사회가 돼야지 좀 재능을 다 죽이고 능력을 죽이고 그냥 공부만 중요시 여긴다. 그렇다면 발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넣었습니다. 가정 환경 또한 가정 환경이 불행하다 해서 공부할 권리를 조금 좋은 대학 갈 권리 이런 것들을 좀 배제시킨다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것을 넣었습니다. 수시 납치, 다들 굉장히 많이 되게 유명하게 다뤄지고 있는 건데요. 서울대를 갈 실력인데 내가 수시 때문에 그 밑에 하향 지원해서 더 낮은 대학교를 갔다,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시 납치가 두려워서 그 대학에다 지원하는 걸 망설이는 학생, 이런 거 이제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것을 통해서 수시 합격 시 정시 지원을 못하게 하는 거, 이걸 폐지하자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수시 확대인데요. 네, 수시는 정시와는 다르게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그리고 비교과 전형까지 모두 합해가지고 학생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가능성을 보는 전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시 확대라는 공약을 걸고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런 비교과 활동이나 동아리, 수상 경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가 간소화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수시 확대라고 하더라도 단순 비율만 증가하는 게 아닌 가능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질과 적성을 우선시할 수 있는 수시 확대를 하되, 이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학생의 모든 활동을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학생 생활의 전반적인 모습이 평가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면접을 볼 때도 인성 같은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 성적이 아닌 수시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지능형,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10조 경혜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평훈입니다. 그리고 부원중학교 재학 중인 이하민입니다. 저희는 학교 속의 내 인생이라고 해서 저희가 원하는 학교를 그려보았습니다. 저희는 엄마처럼 때론 포근한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흥얼거리며 즐겁게 수업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실패를 통해 미래에 대한 진정한 고민을 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달의 뒷면을 바라보듯이 나의 숨겨진 면을 바라볼 수 있는 학교, 그리고 다양한 넓은 지식을 가지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학교, 저희는 그런 학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된다면 학생의 능력과 개성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수업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교육의 의미가 정확히 부여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이라는 한 가지 시험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학생들의 부담감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별 평가 기준 투명성 강화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학 불합격 사유를 공개하여 결과에 순응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별 학교 생기부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이유를 알 수 있어야 저희가 좀 더 그거에 대해 학생이 납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유지하고 절대평가 과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심화된 공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만 넘어가면 되는 절대평가 과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대성고등학교 1학년 임재현. 신범포 중학교 왕설현입니다. 네. 먼저 저희가 추구하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친구들과의 나쁜 관계, 그다음 선생님과의 나쁜 관계, 학업 스트레스로 힘든 일상에 지쳐 고뇌하는 우리는 어느새 과도한 경쟁으로 친구들과도 등을 돌리게 됐지만 이제는 친구들과 가족처럼 지내면서 서로의 물음표를 느낌표의 확신으로 바꿔가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룰 것입니다.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으며 함께 가는 학교, 이것이 바로 저희 2조가 원하는 고등학교입니다. 네, 저희는 토의를 하면서요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지만 그것들을 분류해 보니까 이렇게 3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절대평가 확대입니다. 절대평가의 반대는 상대평가겠죠? 그래서 상대평가의 문제점으로 보통 하는 게 과도한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경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산업발처럼 돼가지고 저희들이 친구와의 관계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경우도 그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평가가 확대된다면요 불필요한 경쟁을 축소할 수 있고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경감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절대평가가 되면 90점 이상은 1등급이다 이렇게 하면 일정 점수를 넘기면 아 이제 내가 공부를 잘 했구나라는 안도감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 또 삭막한 학교 분위기를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줄 세우기 없이 자신의 진정한 성취를 위한 즉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교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생 개별의 적성을 보장하는 전형을 마련한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수능이 한 6가지 과목을 보잖아요. 뭐 국어, 수학, 사회, 사탐, 과탐, 영어, 한국사 등등등. 근데 이런 과목들 가지고 저희가 가야 되는 그 수백 개의 학과들을 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단지 6개의 과목만으로요. 저희 특기는 정말 다양합니다. 저희들 특기는요. 근데 그것들을 단지 6개의 과목으로만 정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학생 개별의 적성을 보장하는 적성을 마련한다면, 전형을 마련한다면 성적만 강요하지 않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즉 성적 때문에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제한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요. 또한
진로 관련 학습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진로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열린 대학 진학의 길 생성의 필요성도 때문에 이제 이게 필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앞서서 말했듯이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것이지 굳이 국어를 수학 영어를 잘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간다 그런 거는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시 비중의 축소가 있겠습니다. 일단 수시의 문제점이 좀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비교과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교과보다 비교과를 더 중시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정작 공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과 비중이 높아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시를 축소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사고 외고나 외고 같이 학교별로 교내 대회가 되게 많고 또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게 많아가지고 그런 학교도 있는 반면에 일반고는 막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막 수시에 막 불리하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교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시 비중을 축소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겠는데, 빨리 할게요. 수시에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수시 뭐 생기부나 그런 걸 잘 써주기 위해서 이게 되게 선생님께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도 받고 그리고 또 선생님께 또 압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나는 선생님을 분명 싫어하는데 그런 티를 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기부가 위험하니까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수시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구조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한양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양혜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서울 광성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최용수라고 합니다. 저희 구조가 원하는 고등학교는 학생이 개인의 색을 찾아내서 학생의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학교, 학생들이 공부만에 치우치지 않고 휴식을 취하며 답답함을 깰 수 있는 학교,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저희 구조가 원하는 고등학교입니다. 네,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생활기록부에 있어서 교사 영향력을 축소하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 부족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시험 문제라든가 뭐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라든가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 선생님들이 야,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너 생기부에 뭐라고 적겠어. 이 반항심 가득한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아주 일부. 그런 경우에 학생들의 정당한 의견 피력이 조금 축소되고 학생들이 민주시민 의식을 기르지 못할 수 있다. 왜냐면 이 생기부를 무기로 잡고 휘두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교사별로 차이가 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반 회장이고 제 친구 철수가 7반 회장이라고 했을 때 저희 반 선생님은 생기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생기부를 꼼꼼하게 작성해 줄 수 있는데 7반 선생님은 그냥 철수는 2018학년도 1학기 회장을 함으로 끝내주시면은 대입에 굉장히 불리함이 생기잖아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생활기록부라는 것 자체가 너무 주관적이다. 선생님이 작성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는 조금 그냥 활동명, 기록, 뭐 날짜 이런 거 위주로 해서 객관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시 정시를 보게 되면 1차만이 아니라 2차 제도까지 있는데요. 이 1, 2차 제도를 좀 더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이게 학교 내에서 1차 모집하고 2차 모집을 좀 분류해서 학생들이 좀 더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 2차를 다르게 지원하다 보니까 대학 지원율도 증가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 2차, 그 다음 총 4번의 기회죠. 수시에서 2번, 정시에서 2번으로 생각되면은 입시 자체의 부담감을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고교학점제 도입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걸 좀 더 확대시키자라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여기 문과인대 과학탐구 듣는 분 있나요? 제가 문과인대 화학원을 듣습니다. 저희 수업 시간에 30명 중에 28명이 잡니다. 이게 물론 문과도 과학적 소양을 키워야 될 필요는 있으나 자신의 이런 전공이나 수시에서 요구하는 전공 적합성과 관련 없는 학문이라든가 재미가 없는 학문을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게 되고 그거는 수업을 듣고 있어도 듣고 있는 게 아니죠. 약간 낮잠 시간이랄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좀 더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고 전공하고 싶은 분야를 들음으로써 흥미도 높이고 학생들로 하여금 좀 더 활발한 수업 참여를 유도해서 대학에서도 전공에 걸맞는 인재를 뽑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차별화된 입시 제도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인데요. 4년제 대학은 보다시피 학문적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전문대학은 취업에 맞게끔 특성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학생 개인의 능력, 그다음 성향을 따라서 입시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학생이 학문적이 아닌 취업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다 하면은 좀 더 전문대에 맞는 입시 제도를 통해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차별화된 교육 목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학문과 취업,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목표를 가지고 배움의 기회를 얻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또한 전문대의 경쟁력 향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춘천에서 온 유복여자고등학교 정하임.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 재학 중인 안다빈입니다. 저희 7조가 원하는 학교는 꿈꿀 수 있는 꿈꾸는 학교인데요. 학교는 개개인의 관심사 개성을 파악하고 이를 존중한 이후에 그 개인이 자신의 적성을 찾고 자신의 진로를 정해서 그 학교 안에서 노력을 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학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 모든 꿈을 찾는 그 전 과정 속에서 차별 없이 그리고 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를 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업만이 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예체능이라던가 개개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시한다거나 뭐 차별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안다빈 양이 발표를 너무 빨리 끝내서 제가 부담이 더 커진 것 같은데 네, 발표를 잘 해보겠습니다. 먼저 평가 기준에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뭐 학생부로 뽑을 것이냐 수능으로 뽑을 것이냐 수능으로 뽑는다면 수능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를 토의해 보았는데요. 먼저 조원들이 모두 수시랑 정시랑 공존해야 된다. 현행처럼 수시가 약간 더 많아야 된다 정도는 동의를 했는데 현재 정시의 비율이 뭔가 정시로 가겠다라는 학생이 용기를 가질 만큼 유의미하지는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유지를 하되 정시를 약간 키워주는 건 어떨까? 예를 들어서 60대 40처럼 이라는 결과를 냈고요. 두 번째로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중에 무엇이 더 나은가라는 문제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앞으로 경쟁하지 맙시다 라고 해서 이 경쟁 구도가 한꺼번에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일단 서열화를 해야 뭐 혼란이 안 생기겠죠. 근데 이 서열화를 뭘로 해야 되냐? 굳이 서열화를 해야 된다면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수능으로 하는 것이 그나마 낫다. 절대평가로 바꾼다면 어차피 다른 데서 또 변별력을 내야 하니까 수능은 상대평가로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학생부를 사용해서 뽑는 전형이 종합전형, 교과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교과전형을 더 높여보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평가 방법, 수능이야 평가 방법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까 10조랑 내용이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요. 10조, 네, 그 10조였나? 네,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네, 그다음에 결과를 공개하자는, 네, 뭔가 통하는 부분이네. 네, 물론 대학마다 평가 기준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잘 산 학생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 학교는 토론 활동에 점수를 많이 준다. 우리 학교는 독서 활동에 점수를 많이 준다. 정도는 알려주는 게 학생들의 불안감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자소서도 사실 입학사정관들이 점수로 매긴다고 해요. 뭐 얘는 승부욕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들어갔네? 마이너스 2점. 욕심이 과군. 이런 식으로 매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수를 기왕 매겼다면 학생에게 점수를 알려주는 것이 내가 왜 떨어졌는가, 이 대학은 몇 점 정도 돼야 붙을 수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예를 들어서 김땡땡 학생 자소서 98점 합격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그동안 학종이 다양한 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전형이지만 깜깜이 전형이다라는 악명을 얻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깜깜이다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새로운 대안으로는 고3이신 분 있나요 혹시? 고3 EBS 연계 교재 다 푸셨나요? 네. EBS 연계 수능 특강이요. 네. 저는 지금 반 정도 풀었는데
네, 이 EBS 연계가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은 어떤가? 또 납치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현역과 재수를 분리하는 것이 또 다른 재수생 양산을 막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방, 특히 지금까지는 그 맹점에 있었던 서울 외곽 지역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대안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고등학교 강지연. 저는 문일여고에 재학 중인 송가연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우리가 바라는 학교를 먼저 소개해드릴 텐데요. 저희는 우리가 걷고 싶은 계단이라는 주제하에 계단을 직접 그려서 이렇게 나아가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구성을 해보았어요. 먼저 저희는 가족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학생들의 길을 위해 존재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점을 토대로 학생들의 길을 위해 존재하는 학교, 그리고 그 학교를 위해 정보를 선생님과 학생들이 나누고 자신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학교, 많은 분야에 흥미를 심어주는 학교가 저희가 걷고 싶은 계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런 학교를 위해 어떻게 대입제도를 운행해야 하는지 저희가 생각해 보았는데, 이렇게 상반되는 입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행 유지하자는 입장이고 하나는 조금이라도 바꾸자는 입장인데, 우선 현행 유지를 보면 지금 입시제도를 정시를 확대하고 바꾸면 일반 자사고, 재수생 등의 학생들에게 만 정시로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대입 과정의 변화가 빠르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하고 조금의 시간을 두고 대입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또 수능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성적을 보고 다른 능력들은 약간 배제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 시점만 평가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없으므로 공부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서 대표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성실성 등의 능력만 확인하고 정시 성적과 3년간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자는 입장과, 현 학종 시스템은 사교육 침투 범위가 넓기 때문에 차라리 면접과 논술을 넓히자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밑에 두 개를 보실 텐데요. 먼저 왼쪽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걸 실시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건데, 먼저 교육이란 틀에 갇힌 시험지가 다가 아니다. 그리고 사교육은 공정성에서 어긋난다. 대입 교육 과정은 학교에서 공정하게 숙지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학원에서 고입 대입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 교육 과정에서 공정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교육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틀에 갇힌 너무 과도한, 솔직히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 중에 대학을 가게 되면 포기해야 되는 과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되는 과목들과 너무 많은 양의 과목들을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교육보다는 전공과 관련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대입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진로와 적성이 아닌 성적 위주로 뽑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딱 정해져 있잖아요. 문과는 공부 잘하면 어느 학과 가죠? 경영, 교육 가죠. 이과는 어디 가죠? 그렇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의사가 되고 싶어도 성적이 조금 모자라게 되면 전혀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저희는 이렇게 성적 위주의 대입제도보다는 진로와 적성에 맞게 조금 더 전공 적합성에 비중을 둔 대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조의 3번 고등학교에 다니는 오은지입니다. 네, 저는 중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정헌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저희는 조 이름을 손에 손잡고로 정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 다니다 보면 내신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과도한 경쟁이나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보다는 손에 손잡고 함께
각자가 원하는 미래를 같이 꾸려가자는 의미에서 조의 이름을 손에 손잡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는 고등학교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나쁜 생활 습관이나 공부 태도를 가졌던 학생이라면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뒤처질 수 있는데, 그보다는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등학교에서는 경쟁이 아닌 협력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내신 같은 그런 수시를 통해서 과도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협력을 통해서 같이 이제 학교 생활을 보내자는 의미에서 경쟁보다는 협력 위주로 학교 생활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모두 함께 손잡고라는 문구를 썼는데요. 이것은 저희 조의 이름이 되기도 했는데, 같이 손잡고 바라는 미래를 각자 서로 도와주면서 이루자는 의미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규칙 준수와 좋은 태도 습관 만들기였는데요. 아무래도 고등학교에서 규칙을 배우고 준수하고 또 좋은 태도와 습관을 기를 수 있다면 이제 인생에 되는 데에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 오로지 딱 대학 입시에만 국한되는 장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학교라는 개념을 썼는데,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수시, 정시 이렇게 딱딱 나뉘어서 공부만 하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험생이 틀에 박혀서 살 수 있는데, 그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각자의 인생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통해서 저희가 각자 바라는 성공을 향한 길로 나아가고 싶었는데, 성공이라는 게 단지 물질적인 성공뿐만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 그리고 내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고, 이 성공을 향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육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대입제도 역시 고등학교에 바뀌는 것에 발맞춰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방향으로 대입제도의 개편에 대해 논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수능 정시의 절대평가화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의 최소화. 1등을 끌어내리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닌 1등과 함께 성공하기 위한 교육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지 전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재능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능 최저를 낮춰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전형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대입제도에 현재 가지고 있는 전형은 예를 들어 논술,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이렇게 됩니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이 3가지 제도 안에 담아내기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 재능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재능을 존중하여 전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공적 합성의 증가입니다. 대학은 훗날 성공해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 전공적 합성의 증가는 고등학생 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잘하는 것은 특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잘하는 분야의 과목을 조금 더 깊게 들을 수 있는 제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자신의 진로를 특수하게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자신이 또 추가적으로 자신의 흥미를 증진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대입제도의 평등한 기회 부여입니다. 가장 먼저 학과의 경쟁력의 격차 해소. 이것은 제가 만약에 대학교를 세워서 이름을 정원대학교라고 명명하고 학과를 2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형광등 교체학과고 두 번째는 커튼 정리학과입니다. 그런데 두 학과 간에는 명백한 취업률의 차이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튼 정리학과를 졸업하면 100% 취업이 되는데 형광등 교체학과를 졸업하면 거의 취업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학생들은 커튼 정리학과로 몰릴 것이고, 이에 따라 학과 간의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조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자 학과 간의 경쟁력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간의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회 배려자 전형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과별 줄 세우기식이 아닌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더 명확히 다질 수 있고 또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충분히 대학교에 갈 수 있는 전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저희가 한 가지 더 의견이 나왔는데요. 바로 1년의 수능을 2번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끔찍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번 보는 대신에 그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은 선택적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한 번 몸이 굉장히 아파서 망쳤다면 그것을 내년에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6월에 한 번 보고 11월 달에 한 번 본다면 6월에 시험을 망쳐도 11월 달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과 추가적인 수능을 1년에 2번 보는 방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조금 더 나은 교육의 질을 제공하고 또 그 학생들이 훗날 사회에 나아가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방법을 채택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중학교 다니고 있는 권순기고요. 여기 저는 서울대학교 다니고 있는 김홍균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조에서 원하는 고등학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주 4일째 지금 5일 다니고 있는데 하루는 좀 집에서 자는 그런 시간, 그리고 할 땐 하고 놀 때는 놀 수 있는 학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이 있는 학교, 흥과 재미가 있는 학교,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지는 해가 아니라 뜨는 해가 될 수 있는 학교, 다양한 방법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곳, 활성화된 학교, 그리고 모든 학생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학생이 즐거운 학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 조는 정시비중 확대에 대해 얘기를 했었는데요. 앞에서 6대4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 정도 비율을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우선 대기만성형 인재 양성인데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방점은 종합이 아닌 내신입니다. 많은 대학에서 내신을 위주로 종합전형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첫 내신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내신 망치면 바로 못 가는 대학교가 나올 정도로 이미 산술적으로 대학마다 구간이 정해져 있고 고등학교 지역마다도 구간이 정해져 있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대기만성형 인재라는 것을 영어로 바꾸면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슬로우 스타터입니다. 즉 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좋은 대학교 혹은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은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미 고등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때 망친 내신 때문에 더 이상 꿈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즉 대학이 현실이 되어버린다면 자신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소신을 갖기 힘듭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중요해진다면 중학교 3학년 공부도 중요해지겠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서 바로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이것은 점점 사교육이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이 시작되면 일본처럼 유치원 때부터 동경대 가는 애들이 정해질 수도 있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시 간소화인데요. 지금 너무 많은 전형들이 날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부모님과 학생들 모두에게 오히려 다양한 활동을 할 시간이 없어진 채 전형을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고등학교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제적 부담 감소인데요. 지역은 다르겠지만 제가 커온 강남 흔히 파락군 대치동이라고 말하는 데에서는 수많은 자기소개서 전형을 담당해주는 학원, 교내 수상을 관리해주는 학원, 또 자신의 아버지 병원에서 인증을 받은 소논문 등등이 이미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의 정시 비율 확대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지금의 정시가 해답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3번 정도의 정시 시험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이미 저희는 3번 넘게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된 모의고사를 7번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평가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6월, 9월 수능 이 3번을 모두 수능화시킨 뒤 이 3번의 표준 점수의 평균을 내가지고 혹은 자신이 선택하고 싶은 2가지의 평균을 내가지고 입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 전형이라 하더라도 정성평가 항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만 잘하면 되는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면접을 반드시 병행함으로써 지나친 어떤 인성에 부족한 점이 있는 학생들은 조금 걸러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의 다양화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더불어서 예체능의 영역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교육과정이 다양화되면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본인의 능력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로 선택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다 앉아가지고 그림만 그리고 밖에서 뛰어놀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스포츠 클럽 킨볼을 하는데 작년에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는 킨볼 국가대표가 될 거예요 했더니 선생님이 가서 공부나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저는 정말 저 진짜 킨볼 잘하거든요. 저 전국 대회 나가서 3등을 했는데 3등을 근데 가서 공부나 하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약간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밖에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 과정을 다양화시켜서 예체능 그리고 영역을 확대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학교와 지역별 격차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와 지역별 격차가 지금 굉장히 큰데 이런 격차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공평한 경쟁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런 격차를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공평한 경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고등학교에 가서 좋은 대학교에 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사교육도 못 받고 그냥 혼자서 열심히 책을 봤는데 좋은 학교 못 들어가고 그냥 공사장에서 힘만 들게 그냥 이렇게 운동만 하고 저처럼 운동만 하면 안 되잖아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좋은 학교 가고 싶은데 강남에 있는 사람들만 가면 이건 약간 좀 불공정한 거니까 학교와 지역별 격차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학교별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 이유로는 이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를 통해 학생들을 뽑을 때 이미 지역별 구간을 정해놓고 또는 특성화고 일반고의 구간을 정해놓고 학생들을 선별하는 것이 거의 암묵적으로 동의되고 있습니다. 특정한 외고에서는 몇 등급을 맞아도 이 학교로 올 수 있고 지방의 일반고에서는 몇 등급을 맞더라도 못 오는 것이 현재 현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불가역적인 선택이잖아요. 자신이 태어난 곳과 자신이 간 학교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의 차이를 좀 인정해가지고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하려는 노력들이 의식적으로나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특성화고의 경쟁력 향상인데요. 사실 이처럼 입시 문제가 뜨거운 이유는 지나치게 많은 인력과 국력이 이 입시라는 것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금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은 특성화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특성화고는 저희 사회에서 아주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앞으로 대학에서 특성화고의 확대 그리고 나아가 전문대 확대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절대평가에 대한 얘기도 역시 나왔는데요. 지금의 입시제도는 경쟁이 너무 과해지는 감이 있고 특히 더 이상 친구에게 노트를 함부로 보여주기가 어렵고 또 학원 친구에게 모르는 것을 알려주기도 어려워진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금 감소시키려면 절대평가가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역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는 다 마치고요. 이 사항들은 잘 정리가 됐으니까 시민 참여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자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이 자리에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김영란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아마 소개를 좀 드렸는데 오셨습니다. 자, 마지막 발표 관련해서 인사 말씀을 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그렇다면 어떤 대입제도 지금 2022년의 대입제도에 대해서 묻지만 비전 토크를 또 하루 종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비전을 갖고 선택을 해야지 무조건 그냥 사시선다 답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뭐다 라는 걸 그분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학생들은 이런 학교를 원하더라. 이런 대입제도를 원하더라. 이제 이걸 보여드리고 되게까지 무사히 돌아가시길. 왜냐면 너무 멀리서 온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 마지막 조로 원래 조로 돌아가시고. 네, 우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진로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여기 오게 되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막연하게 내가 과연 이 토론회에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토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제가 몰랐던 정보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고 또 이를 통해서 발표도 직접 해보게 되니까 정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이런 발표 결과가 실제 교육 정책에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랑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대학교 입시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일부 전문가들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좀 더 나은 교육, 좀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공론화가 학생들을 위한 대입 제도의 개편이지만 더 나아가서 국민들을 위한 제도의 개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학생들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